약간 저희가 좀 사회가 이게 좀 강요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임신하거나 산후가 되면 무조건 행복해야 될 것 같은. 세상을 다 얻었는데 너 왜 행복하지 않아? 그거 행복하죠. 근데 행복한 감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출산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힘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참 소리를 지르면서도 이렇게 막 분명히 메이크업을 했고 립스틱도 바르고 이게 절대 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가 한 장면 한 2초 나오다 그 다음 장면에 딱 나오잖아요. 출산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약간 저희가 좀 사회가 이게 좀 강요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임신하거나 산후가 되면 무조건 행복해야 될 것 같은. 세상을 다 얻었는데 너 왜 행복하지 않아? 그거 행복하죠. 근데 행복한 감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첫 아이를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얘를 어떻게 하나, 이 핏덩이를 이런 감정이 드실 수도 있고요.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후 우울증 하면은 이 이름 때문에 갑자기 우울하면은 산후 우울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울증의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아시안들, 한국 분들 포함해서 많이 나타나는 감정은 우울한 게 아니라 화남입니다. 화남. 그러니까 이 화남은 아주 순간적인 걸 수도 있지만 만약 화나는 많이 났던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좀 잘 잤는지 싶더니 6주가 지나서 갑자기 못 자서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잠 못 주무시면서 짜증과 화남이 막 올라가서 나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바라기로는 혹시 기회가 있으시다면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 왜 그렇게 느꼈어? 하거나 혹은 뭐 그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분 말고 좀 그냥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계시다면 뭐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한번 그래프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래프가 보여주는 그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재밌는 건 저희가 이제 모성정신과 일하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 계신 분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뭐 산후 우울증, 불안증이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 나라 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혹시 뭐 가족력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부모나 저기 주위 분들 중에 겪으신 분들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나중에 와서 내가 물어봤더니 있대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나라에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쉽게 말해서 이 나라 이렇게 영어로 디너 컨버세이션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내놓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르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여기 계신 분들 숫자로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3분, 4분 이상은 산후 혹은 산전 우울증 겪으셨거나 불안증 겪으신 분들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야기 나누기가 어렵죠. 자,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있지만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이유는요, 매우 흔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산후 우울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산후 우울감은 좀 더 그래프로 보여드렸지만은 적게는 60%, 많게는 90%의 산모들이 겪으세요. 보통 산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평소에 보던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막 개가 달려가는데 막 물을 퐁퐁 막 쏟아진다든지 감정이 막 주체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24시간 내에 자연적으로 그냥 없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흔하고요. 아까 말씀 60%, 90%의 산모들 겪으시는데 그것과 달리 산후 우울증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산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겪으신 상태에서 치료받지 못하시고 해서 그 아이들 이제 임산 기간을 지내실 경우에 사실 아이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사실 굉장히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건데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건 물론 산후 우울증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한 3분의 2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거 겪으신 분들 3분의 2 정도는 치료를 안 받으세요. 치료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산후 우울감이라는 거는 뭐 조금 통계가 다 조금 다르네요. 60%에서 90% 정도는 다 겪으시고요. 산후 우울증 산모의 약 10에서 20%, 보통 한 15% 정도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후 정신병이라고 되는데 이거는요, 한 500명 중에 1명 혹은 1000명 중에 1명꼴로 생기는데요. 흔치는 않지만 생길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산후 정신병을 앓으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나오시면 그 다음번에 나오실 때 생길 확률이 약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것 중 하나인데 흔치 않지만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 나누지 못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좀 그 느낌이 있어요. 그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 이 산후 정신병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나라에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조현병이라는 이름 바꿨는데 그 이유가 이름이 가지는 좀 그 느낌이 말 그대로 좀 약간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름이 산후정신병, 이름은 산후정신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병 혹은 조현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사실은 조울증 증상에 가까운 사실 질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치료가 빨리 되고 이것도 동일하게. 자, 우울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우울증, 이거는 대부분 그냥 주요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그냥 우울증입니다. 성인 5명 중 5명 중 1명이 우울증 겪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발병률이 약 2배보다 높은데 재밌는 거는 그 12세, 13세 미만의 경우는 남자, 여자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초경이 시작되는 한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비율이 높아져요. 2배로. 그러니까 그만큼 호르몬이 가진 영향이 커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 때에도 우울증 발병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산후 우울증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제 흔하게 알려지다 보니까 우울증을 생각하실 때 다 산후에 생기는 병으로 알고 계신데 산 전에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산 전에 우울증을 앓으시면은요, 산후 우울증 생길 확률도 가장 높고요. 산전 우울증은 약 임산부의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발병하실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들은 뭐 울음이라든지 수면 장애, 피로, 식욕 변화, 즐거움의 상실, 불안감, 우리가 잘하고 있는 태아와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애착 관계 형성의 어려움 이런 것들인데 잘 보시면 자 피로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임산부들 겪으시는 거고요. 수면 장애 보통 이제 한 30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못 주무시잖아요. 여러 번 밤에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뭐 불편하고 막 깨시고 식욕 변화 뭐 당연하고요, 그렇죠? 즐거움 상실은 조금 다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뭘 어려워하시냐면 평소에 하던 걸 못 하시는 게 많잖아요. 평소에 즐기던 음식 못 먹고 평소에 가던 데 못 가고 막 이런 제약이 많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인 변화들이 우울증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아마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들이 이런 증상들이 그냥 잠시 생기는 거라면 그냥 임신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변화 그냥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증상들이 4-5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울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깨고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특별한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뭐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잠을 뭐 잘 수가 없고 30분, 1시간 걸리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항상 내가 즐기던 드라마가 갑자기 재미가 없고 뭐 평소에 그냥 뭐 걱정하는 거와 달리 모든 것이 걱정이 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늦게 왔다. 퇴근하다. 평소 같으면은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사람 혹시 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 혼자 남겨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은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의 생각들이 막 이어진다든지 혹은 신체적인 불안 증세가 있거든요. 막 몸에 이렇게 붓고 땀이 나거나 막 손이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막 떨리거나 숨이 차거나 막 심장이 뛰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어진다면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불안증도 있고요. 불안증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하면 우울증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셔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불안증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한국분이 공황장애를 앓으셨어요. 공황장애 요즘 워낙에 뭐 연예인들이 다 요즘 연예인병이라도 부르는데 공황장애를 앓으셨는데 공황장애를 앓으셔서 치료를 받고 근데 좀 많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아졌다가 다시 좀 발병이 됐는데 약을 이제 끊으시고 이렇게 있으시다가 발병이 됐는데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분들이 너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이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아, 네가 제대로 믿음이 안 좋아서 그래. 하나님 믿음 두려움 없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걱정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좀 우리 살면서 걱정하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 불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실 수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게 걱정이 되지? 아니 뭐 남편이 좀 30분 늦게 왔다 걱정되는 게 뭐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한테는. 남편이 늦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죽어서 나머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미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 그냥 긍정 생각해.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산후 우울 기분 장애라고 말하고 베이비 블루즈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후 3일에서 5일에 주로 나타나고 보통은 대개 거의 뭐 만 하루 정도면 없어지고요. 조금 길게 가더라도 산후 2주 안에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예민함, 지나치는 감정이입,
당혹감. 보시면은 약간 우울증 증상과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 차이는 그 정도에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또 빨리 소멸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감기 걸렸을 때 증상이 다 다른 것처럼 목감기도 있고 머리 감기도 있고 뭐 코감기도 있고 다른 것처럼 똑같은 우울증이지만 우울증 겪는 분은 다 다르게 겪으세요. 어떤 분들은 특히나 우리 같은 이렇게 좀 감정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에서는 감정적인 그 증상들보다는요 신체적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두통이라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가 자꾸 아파서 오세요. 이렇게 병원에. 근데 사실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아프신 거예요. 엄마가 아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아이를 볼 때 불안함 때문에 해서 아이가 자꾸 아프다고 느껴진다든지 혹은 그 불안함과 그런 그렇죠. 이렇게 피로와 짜증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다고 좀 봐달라고. 근데 이제 그게 엄마의 우울증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읽는 것보다는 보통 나와 다르게 평소에 나와 다르게 생활하는 것이 좀 힘들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당연히 힘들긴 하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힘들긴 한데요.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죠. 근데 내가 즐길 것도 즐길 수가 없고 뭐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기도 하시고요. 아주 적게 드시기도 하고 수면도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고 아이가 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수가 없고 피로감, 뭐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증상 이런 거 나타난다면은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전문의를 만나시는 것이 사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내가 좀 감기가 걸린 것 같다 그러면 내과에 가고 호흡기 뭐 전문의 보고 가고요. 그렇죠? 뭐 복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내과 의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쪽 보시는 소화기관 보시는 뭐 전문의를 보는데 이 나라에서 일단 가정의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우울증을 가정의가 치료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를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약을 정신과 의사만 이렇게 처방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좀 내가 혹시 사는 우울증이 아닌가 하면은 GP 한테 가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드와이프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게 중요하고요. 주요 증상은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증상, 감정적 증상, 뭐 불안장애 같은 장애 증상, 인지 증상,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막 자꾸 막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응급 증상이라고 그러죠. 자살 충동이라든지. 만약에 뭐 본인이 그럴 수도 있지만 옆에 분이 만약에 내 친구가 혹시 사는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고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혹시 친한 뭐 친구라면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냥 같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채거나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같이 좀 있어주고 또 가능하다면은 같이 뭐 의사를 만나보거나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아빠들도 사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 같이 일하던 동료 의사 중에 지금 아이를 낳고 지금 이제 좀 쉬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 맨날 이메일이 와요. 맨날 아니고 가끔씩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더니 주위에 맨날 그런 질문이 온다고 저한테 이제 질문 보냈는데 며칠 전에 질문을 보냈는데 자기가 같이 있는 커피 그룹에 있는 그 친구가 남편이 막 너무 막 화를 주체 못해서 막 이렇게 뭐를 막 부시고 또 막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난 다음에 너무 적응하는 힘들어하는.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사는 우울증이에요. 남자 사는 우울증은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막 화남, 짜증, 그 다음에 평소보다 더 달리 뭐 음주를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에 막 몰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빠들도 사는 우울증 걸릴 수 있다는 거. 보통 이제 요즘에는 한 10% 정도 걸린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연구를 보면은 남자들도 우리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여자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모성애를 자극하는 이렇게 부성애를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